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 맞아서 제가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많이 뵈셨을 거예요. 유튜브 요즘에 굉장히 핫하신 저희 의대생이신데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임민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라는 작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현재는 중앙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이고요. 5년 넘게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총 5권의 책을 쓰고 또 요즘에는 강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벌써 5년이나 되셨어요? 네, 입학하고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신간이 나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의대생이신데요. 요즘 뭐 의대 사태가 뭐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연하시고 책을 쓰게 되신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중고등 분야에서 계속해서 과외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습관을 만들어 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사실은 이미 플래너나 복습이나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되게 중요한데 중고등 시기에는 워낙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습관을 알려주기에도 힘들고 그걸 실천하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초등으로 내려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라남도 목포라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원래 꿈 자체가 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좀 교육 정보를 나누고 싶다 했는데 결국에 제가 의대를 입학하고 나서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만 도와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책을 쓰고 또 전국적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책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1대1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전국구로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등 때 루틴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초등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머님들이 많이 놓치세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하겠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책도 출간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받아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모셨거든요. 근데 책은 제목에 사실 비밀과외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게 되게 솔깃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챕터가 사실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초등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챕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 보시면 이제 표지만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사실 뭐 중고등학교 학생법도 다 들어있긴 한데 이게 첫 번째 챕터에 학부모님들, 초등학부모님들이 어떤 것에 중심을 좀 잡아서 아이들한테 가이드 해주시면 좋은지에 대한 9가지 조언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책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외는 사실은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 읽으시라고 제가 준비를 한 책인데요. 그 첫 번째 챕터의 총 9가지 조언 중에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3가지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 과목을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워낙 이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엄마표라는 말이 쉽게 붙다 보니까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어떤 과목이든 학원이나 사교육을 활용하지 않고 모든 과목을 직접 엄마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기를 떠올려 보면 보통은 문과 아니면 이과였을 거고 분명히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싫어했던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생이 됐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나의 첫 제자인 거예요. 첫 과외 학생. 근데 저도 제 첫 과외를 떠올려 보면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많아요. 많이 부족했고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더 욱하고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미숙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첫 제자다 보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게 미숙한 게 맞고, 실제로 막 이런 정승재 선생님 이런 분들도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잘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만 집중을 하는 건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전 과목을 모두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 아이들의 모든 과목을 케어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잘하는 과목, 그리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직접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 관점에서 너무나도 가르치기 힘든 과목이 있다면 적절하게 그런 사교육을 활용을 하셔도 된다. 초등 시기에는 엄마가 이제 조금 내용이 쉬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초등 수학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이가 잘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아니면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코칭으로 네.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그쵸.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냥 다 티칭을 하시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또 사랑을 줄 수가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 또 의대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의대에서 배워보면 우리 초등 아이들은 모방 심리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부모님을 가장 많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애정 표현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애정 표현도 많이 듣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고, 특히 독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말로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함께 잠자리 독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주는 것,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것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부모님 실제로 많이 보고 모델링을 받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항상 바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을 제가 요즘 또 과외를 하든 또 상담을 하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요? 되게 부담감도 크고,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되게 많은 것들을 해둬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꼭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렇게 특정 시기에 놓치면 안 될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은 초등 시기에 무조건 필수라고 붙일 수 있는 공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해두면 좋은 것들은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해두면 좋은 게 있을 뿐이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큰일 나거나 당장 뭔가 무너지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감을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보통 초등과 중고등으로 나누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막 입시가 시작될 것 같고 되게 무겁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중학교 3년이라는 시기도 대학 입시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3년이 포함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3년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건 고등식이니까 앞으로는 초, 중등과 고등으로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 시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더라도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님들이 초등이 딱 끝나는 순간 바로 입시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워보지만
3년의 연습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년의 연습 시간은요, 초등 때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실전에서 3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들의 코칭을 받으면서 어떤 루틴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중등 시기에 연습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9년을 조금 넓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9가지 조언이 있는데요. 지금 3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6가지는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이게 정말 대학생이 쓴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책에서 좀 특별한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거였는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이제 막 입시를 끝낸 작가님이 아니시면 그 포지션이 아니면 사실 캐치하기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 책에도 제가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되게 수업도 많이 하고 온라인으로도 또 수업도 하고 실제로 이런 설문지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3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초등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만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늘 그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부를 재미있게 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공부는 재미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재미있게 하면 좋겠지만 저도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었고 저는 이 공부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 힘든 것들도 해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게 우리 아이 공부 정서가 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본인만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회사원이라면 거기에 가서 직장인으로서 또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학생이라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서 출근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공부다.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고 좀 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칭찬인데 칭찬, 그쵸? 네. 이게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 아이들이 또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들이 문제집 채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한 페이지를 문제를 풀었을 때 8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렸으면 6문제 맞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맞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대부분 안 해주세요. 와서 여기 1번, 3번 틀렸으니까 바로 고치란 얘기만 하지 맞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맞은 거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자신감도 받고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텐데 네.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아이들은 왜 엄마는 내가 틀린 것만 지적을 하지?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줄 때는 항상 저는요 제가 채점을 해준 다음에 틀린 것부터 지적하지 않고요 아이가 잘 푼 문제 몇 문제를 짚으면서 칭찬, 격려 민찬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너도 되게 잘 풀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너 이거 기억하고 되게 잘 풀었네? 다른 친구들은 이거 어려워하는 거야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얘들이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 집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풀어오면 당장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1번, 3번 분명히
몇 번 알려줬는데 또 틀리고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그쵸. 사실은 기본적인 덧셈 뺄셈 틀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간 1, 2분도 안 걸리니까 꼭 잘 푼 문제부터 짚어주면서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도 저만 해도 그렇게 먼저 말이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아이도 똑같이 얘기해요. 맞은 문제가 더 많은데 네. 왜 틀린 문제만 지적을 네.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돼서 공부하는데 좀 순기능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단원 평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도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집에 오면 성적을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네. 100점 맞았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에 100점 몇 명이냐고까지 가니까 사실은 그게 아이들한테 되게 부담이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워낙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동안에 결국에 학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잘 봤나? 긴장은 안 했나? 밀려 쓰진 않았나? 그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대신 시험을 봐줄 순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집에 오면 항상 수고했다는 얘기, 고생했다는 얘기, 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시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안 꺼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너가 공부 잘했으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네.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안 했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단원평가 점수는 먼저 안 물어보셔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고 기분이 좋아 보이면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고 먼저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잘 보면. 네. 특히 아이가 단원평가 엄마 사인 받아오라고 집에 가져오거나 중학교 때부터는 시험지를 주잖아요. 네. 그럴 때에도 시험지 보면서 틀린 것부터 지적하지 마시고 잘 푼 거, 이거 너 시험에서 긴장됐을 텐데 잘 풀었네? 그 얘기부터 꼭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지속하게 해주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혹시 또 있나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외동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2명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쌍둥이였거든요. 제가 쌍둥이다 네, 보니까 항상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 아이들도 그걸 알지만 또 내심 그런 기회를 바라거든요. 네. 에너지가 또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았던 건 저희 집은 항상 외동데이라고 오. 해서 항상 딱 하루를 정해서 네. 한 명은 엄마랑만 보내고 하루 종일 점심 저녁도 엄마랑만 먹어요. 네. 그리고 한 명은 아빠랑만 이렇게 오. 보내는 네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되게 소중한 추억이고 특히 항상 늘 제 옆에는 쌍둥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만 아빠랑 엄마랑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기억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주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그래도 한 1년에 2번, 3번 정도는 가지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요. 이거 저도 조금 정기적으로 하긴 했는데 저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해줬지만 네. 저희 큰애가 이제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만 데리고 이제 안과를 가는 날이 네.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근데 걔가 그날을 너무 좋아하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엄마랑 가니까 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가고 동생은 이제 어딘 곳에 맡겨져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쾌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아이들은 사소해 보여도 되게 큰 걸로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네. 일들을 조금 했었는데, 네네. 외동데이 괜찮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예 날을 명칭을 정해가지고 네네. 꾸준히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시기에, 저도 딱 초등시기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네. 어머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도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도 약간 별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막 멍멍이 막 그런 막 있었어요. 별명이 집에서 네네. 부르는. 집에서 그게 부르는. 사실은 집에서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자꾸 밖에 식당에서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고 하는 것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니까 좀 그렇게 싫더라고요. 특히 하굣길에도 네. 제 가방을 제가 들 수 있는데 네. 그걸 굳이 뺏어가지고 이게 드는 게
사실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친구들 다 있고 하는데 내가 들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야기하시는 큰 맥락을 들어보면은 아이의 입장이 좀 되어봐라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예민하게 좀 살펴보셔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들이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우리는 이미 다 컸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거를 아 그래 그랬었지라는 거를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가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부모님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한테 또 얻어야 되는 정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또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한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는 저희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